자, 면접법이란 말 그대로 대면하는 방식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댄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또 그 정보에 다양한 형태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면접법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자료 수집을 지금 이제 설문조사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연구 목적이 있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의 영역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특징 혹은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정하거나 개입에 따라 그 개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개입을 하고자 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이 그 면접법이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눌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한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제 보면 치료가 목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정보 수집이 목적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료가 목적인 거는 정신치료나 상담, 이것도 면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상담도 면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와 같은 조사 방법에서의 면접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이 면접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사하려는 조사자의 특징 혹은 배경 혹은 관점 혹은 이제 외관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외모와 같은 것들도 이 면접법에서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면접자의 인종, 성별, 체중, 신체적인 특성, 이것은 피면접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면접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문조사라는 양적 조사에서도 여러 유형의 조사자, 설문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조사자들에 의해서 그 설문의 결과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면접법에서는 그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그 조사자가 주는 느낌 혹은 말투, 외모, 인상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그 응답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질적 연구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면접법에서는 조사자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응답자가 느끼도록 하는 그런 가지 여러 영역 요인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을 잘 만드는 것만큼 면접자의 효과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거나 아니면 정보를 확정하게 될 때 그 면접자가 보여주는 표정, 어조, 억양과 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도 이 면접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접에 기본적으로 면접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